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면 꼭 이거 한 가지만 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돈이 많지 않은 상태로 노년을 맞이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결정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분들의 실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가 된 김정수입니다. 30년간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다가 5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비용으로 노후 준비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연금은 월 58만 원이 전부였죠. 처음에는 우울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는데 저는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노년의 재능 나눔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게를 운영하며 익힌 숫자와 계산 능력을 살려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제가 수학을 설명하는 방식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문구점을 하며 물건을 계산하고 재고를 관리하던 경험을 살려 실생활 예시로 수학을 가르치니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6개월 후 한 학부모가 개인 과외를 부탁했고 곧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4번 각각 2시간씩 정수 할아버지의 실생활 수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2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무엇보다 제 존재 가치를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의 중요성입니다. 노년에 진정 필요한 것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과 사회적 연결입니다. 그것이 결국 경제적인 도움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정수님의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재능은 노년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미란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3세인 박미란입니다. 20년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고 62세에 퇴직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요리 교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음식을 만들어 온 저에게는 너무 쉬운 내용이었죠. 오히려 강사님께 몇 가지 팁을 드렸더니 다음 수업부터는 제가 보조 강사로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복지관에서 할머니의 손맛 요리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또래 어르신들에게 가르쳤지만 곧 젊은 주부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맛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월 2회 유료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 식품 회사에서 할머니의 손맛 시리즈로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고 월 150만 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기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존경받는다는 느낌이 노년의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주었습니다. 박미란님의 사례는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기술도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연은 이진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71세 이진호입니다. 40년간 택시 운전을 하다가 67세에 은퇴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작은 전셋집에 살고 있었고 연금으로는 겨우 생활비만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운전대를 잡던 손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죠.
아내의 권유로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저 화투나 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 교통안전 강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40년간의 운전 경험을 살려 초등학생들에게 교통안전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면접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은 후 지역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며 교통안전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실제 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알려주면서 제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1년 후에는 시니어 드라이빙 스쿨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노인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월 사회 강의로 1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지역 라디오에서 교통안전 코너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보람은 이진호 선생님 덕분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웃음입니다. 이진호님은 40년간의 택시 운전이라는 경험을 교육의 형태로 나누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네 번째 사연으로 최영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76세 최영자입니다. 30년간 동네 약국에서 약사로 일했습니다. 70세에 약국을 정리하고 은퇴했지만 생각보다 연금이 적어 경제적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려 했지만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건강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의학 전문가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0년간의 약사 경험을 살려 노인 건강 관리와 약물 사용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로 강의했지만 점차 요양원, 복지관, 그리고 온라인 건강 플랫폼까지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채널 영자 약사의 건강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제 지식이 실제로 많은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최영자님의 사례는 전문 지식을 온라인 콘텐츠로 변환하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사연은 정민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69세 정민호입니다. 40년간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일하다가 62세에 퇴직했습니다.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지만 아내의 병원비와 손주들 교육비를 도와주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에서 강사를 지원했지만 젊은 강사들을 선호하는 추세에 밀려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낙심하던 중 제자였던 한 출판사 편집장이 역사 이야기꾼으로 활동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역사 할아버지의 시간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역사가 아닌 재미있는 이야기로 역사를 풀어내는 방식이 인기를 끌었고 곧 여러 학교와 문화센터에서 초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10분 역사 여행 시리즈를 시작했고 지금은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25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출판사와 역사 이야기 시리즈 계약도 맺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노년에 이렇게 빛을 발할 줄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딱딱한 강의가 아닌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하니 모든 연령층에서 좋아했습니다. 정민호님은 40년간의 교직 경험을 현대적인 콘텐츠 형식으로 재창조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연은 한미영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74세 한미영입니다. 평생 주부로 살아왔고 특별한 직업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버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마트 캐셔, 식당 서빙 등 여러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이웃이 제가 만든 김치를 먹고 감탄했고 자신의 딸에게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영 할머니의 김치는 입소문을 타고 동네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김치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고 이제는 일주일에 2번 소량으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손맛을 인정받는다는 자부심입니다. 최근에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전통 발효 음식 만들기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어요.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가사 기술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었다니 놀랍습니다. 한미영님의 사례는 특별한 직업 경력이 없어도 평생 쌓아온 생활 기술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번째 사연으로 박준혁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70세 박준혁입니다. 35년간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잘못된 투자로 대부분 잃고 작은 연금으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산책이 하루 일과가 되었는데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혼자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자발적으로 등하교 시간에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한 달 후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실버 교통 안전지킴이로 정식 활동을 제안받았습니다. 월 40만 원의 활동비를 받게 되었고 이후 다른 학교들로부터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오전에는 초등학교, 오후에는 유치원에서 활동하며 월 8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보람은 매일 아침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아이들의 밝은 미소입니다. 그 인사가 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박준영님의 사례는 작은 봉사에서 시작된 활동이 의미 있는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번째 사연은 이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72세 이영숙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 연금만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우연히 외국인 이웃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고 영어 교사 경험을 살려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이 2명이 되었고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시작하면서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 팬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계를 여행하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70대에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영숙님의 사례는 전문 지식과 글로벌 수요가 만나면 국경을 넘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번째 사연으로 강병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75세 강병철입니다. 40년간 가구 공장에서 몫으로 일했고 65세에 퇴직했습니다. 적은 연금으로 생활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학교 미술 시간에 필요한 작은 목공 작품을 부탁했고 오랜만에 도구를 잡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손자의 선생님이 그 작품을 보고 감탄하며 다른 작품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문화센터에서 실버 목공의 교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또래 노인들에게 간단한 목공예를 가르쳤지만 점차 젊은 세대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주 2회 수업으로 월 6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개인 주문 제작으로 월 80만 원의 추가 수입도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일만 하던 제가 이제는 제 작품으로 인정받고 제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강병철님의 사례는 평생 익힌 기술이 노년의 예술적 가치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10번째 사연은 조경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67세 조경희입니다. 대기업 비서로 30년간 일하다가 60세에 퇴직했습니다. 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신생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는데 젊은 창업자들이 비즈니스 매너나 기본적인 사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간의 비서 경험을 살려 비즈니스 에티켓 컨설팅을 제안했고 그렇게 첫 클라이언트를 얻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여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비즈니스 매너, 이메일 에티켓, 회의 진행법, 문서 작성법 등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월 45회 기업 방문 교육으로 월 25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도 준비 중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쳐주고 저는 그들에게 비즈니스 지혜를 전수하는 상호 교류가 생겼습니다. 조경희님의 사례는 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인 비즈니스 니즈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10분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자신만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면 꼭 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평생 경험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식, 기술, 경험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세요. 여러분이 평생 해온 일, 취미, 특기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그 강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플랫폼, 교육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보상도 따라올 것입니다. 넷째, 끊임없이 배우세요. 여러분의 경험에 현대적인 지식을 더하면 더 큰 가치가 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 등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면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적 풍요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이 결국 경제적인 안정까지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